그럼 운동 효과와 비슷하게 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올리는 EC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P는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의 약자입니다. 증진된 외부의 역박동이라는 의미인데요. 다리를 감싸는 세 쌍의 팽창식 커프를 사용합니다. 이것만 보면 관리실에서 다리 마사지 해주는 기계 같아 보이는데요.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 심장의 심전도 모니터와 산소 포화도를 연결해서 심장 박동에 맞춰서 동기화된 압력을 통해서 효과를 보는 겁니다. 압력도 크기도 훨씬 다르고요. 압력은 250에서 275 정도의 범위를 적용하는데 처음부터 이 압력에 적응하기는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올려나갑니다. 치료 과정은 1시간에 35세션이 예전 연구에 있었고 이걸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시간과 그리고 분량을 정하는데요. 현재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기계는 45분을 한 세션으로 해서 총 40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더 많이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 2회에서 3회가 가장 효과적인데 어려우신 경우에는 주 1회 정도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수액을 함께 병용할 경우에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 이렇게 ECP 기계가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이죠. 아주 거창해 보이는데요. 이런 발전을 거듭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형태를 이용하고 있고 질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질병이 없더라도 운동 기능을 올려야 되는 운동선수들이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보시면요. 원리는 이제 다리에 세 쌍의 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에서 먼저 수축을 해주고 이 수축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주고 그 다음 허벅지 있는 부위 인플레이션 그리고 엉덩이 부위에 인플레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디플레이션 공기가 빠질 때 감압할 때는 동시에 이렇게 모두 공기가 빠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요. 순차적으로 공기가 압박이 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감압이 되고 이 과정이 심장의 수축 이완에 맞춰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심장은 수축기와 이완기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쿵쿵쿵 우리 느낌에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축이 될 때는 심장이 일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심장이 수축을 한 다음 바로 이완이 됐을 때 기계가 작동을 합니다. 기계가 작동을 해서 관상동맥 혈류를 더 높일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실이 수축하고 이완한 다음 순차적으로 기계가 압박되도록 특허가 있는 기계 작동 방법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동시에 공기가 빠지게 해준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그러니까 원리는 심장의 부담은 줄이면서 예를 들어 아주 고강도 운동을 주 2, 3회 하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겠죠. 심장도 부담이 되고 몸도 부담이 되는데 이때 심부담은 줄이면서 혈류량은 운동을 많이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 기계의 기능입니다. 즉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동시에 이 기계가 압박을 해주면 이완기압이 상승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관상동맥, 심장동맥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 이후 심장의 혈류량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정맥에 도는 피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의 전부하가 증가하죠. 전부하가 증가하는 것은 심장의 부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업무량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장이 수축을 할 때 우리가 고무줄을 많이 늘리면 더 많이 수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구리가 많이 움츠리면 멀리 뛸 수 있는 것처럼 심장이 수축 전에 많이 근육이 늘어나면 더 많은 피를 뿜어낼 수 있는데요. 이 늘어나는 부하가 전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증가가 되면 심장이 더 많이 박출하기 위해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너무 높으면 고무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좋지 않지만 정상적인 심장 운동 상황에서는 심근이 늘어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심장 전부하 증가가 심장 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축 직전에 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커프가 힘이 동시에 확 빠지면서 전신의 저항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근육이 늘어나서 심장에서 피를 뿜어낼 때 앞에 여기에 저항이 적으면 더 많이 뿜어낼 수 있겠죠. 같은 이야기인데요. 심장의 부하가 감소하게 되고 일을 덜 하기 때문에 산소 소모를 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같은 일을 하는데 돈을 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가 저하가 되니까 심장 입장에서 업무량이 줄고 또 심장의 후부하는 감소하게 됩니다. 후부하가 감소한다는 것은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장애물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연구해서 정리한 것을 보시면요. 심장에 대한 효과, 여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에 대한 효과는 크게 심장의 후부하를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뿜어낼 때 장애물을 줄여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경로로는 관상동맥의 혈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의 후부하 감소부터 보시면 심장의 후부하가 감소하면 심장의 업무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산소 소모량이 감소하면서 심근허열 감소하게 됩니다. 심장의 산소 소모량을 줄여서 심장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상동맥 이완기의 혈류량, 왜 우리가 누워있을 때 또는 서 있을 때 다리에 정맥피가 많이 몰려 있는데 이 커프의 이용으로 인해서 돌아다니는 피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할 때도 같은 효과인데요. 이렇게 혈류량이 많아질 때 이완기의 관상동맥은 더 혈류량이 많아지는데 이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 혈류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혈관은 신생 과정을 거치는데요. 원래 만들어져 있는 격가지 중에 기능을 안 하고 있던 것들이 열려서 생성이 촉진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격가지들이 많아지면 더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지니까 그 말이 관류거든요. 관류량이 많아지면 다시 심근, 허열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임상적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예전에 제가 혈관 내피세포 이야기할 때 전달 능력, 쉬어 스트레스를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혈류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달 능력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좋아지고 또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성장인자가 많이 생성이 촉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신생도 촉진이 되고 그 곁가지도 많이 생기고 흐름도 높아집니다. 같은 이유로 그러면 관류가 많아지고 심근 허혈 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올라가는 거에는 항상 저희가 강조드리는 NO가스로 인해서 다시 혈관 신생이 촉진이 되고 또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반대로 ET1은 감소가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 확장이 촉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관류도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관류도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요 다른 혈관들, 다른 동맥들도 같은 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심장의 관상동맥뿐만 아니라 다른 혈관들도 더 기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말초 효과와 연결이 되는데요. 운동과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여기 언급하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말 그대로 의학적으로 우리가 연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 환자분들이 다른 심장이나 뇌 그리고 경동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거의 모든 혈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증상들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많이 난다거나 손발톱이 더 생기가 있어진다거나 피부가 좋아진다거나 안색이 좋아진다거나 또 성기능이 좋아진다거나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진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근력 운동할 때 무게를 치는 무게가 점점 쉽게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운동선수들이 이걸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ECP는 스텐트를 여러 번 꽂아야만 하는 분들 그리고 스텐트를 꽂아도 계속 협심증, 흉통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고안이 된 치료법이기 때문에 심장혈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근이 허혈되어 있는 환자에게 ECP를 했을 때 새로 순환을 할 수 있는 곁순환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에서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과거의 많은 연구들에서 지금 보시면 운동을 이겨내는 힘도 좋아졌고, 그리고 심전도상의 협심증 관련된 증상도 좋아졌고, 심장의 운동성도 좋아졌다는 연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사례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효과가 있는 분들 몇 사례를 보여드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오늘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세 남자분이시고요. 스트레베스 디지즈, 무슨 얘기냐면 심혈관 관상동맥 3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 다 문제인 거예요. 아주 심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양한 순환기내과에서 먹는 약을 드시는 분인데, 이분을 항산화 그리고 킬레이션 수액 더하기 지금까지 설명드린 ECP 주 2, 3회를 해서 진행을 했더니 의미 있게 동맥경화 진행된 게 임상적으로 1.5라고 했죠. 1.0으로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협심증, 흉통 증상도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40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3.3 두께가 아주 두꺼운 부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2.7로 감소를 했고, 좁아져 있는 부분도 55%에서 40%로 줄어들었습니다. 40회를 진행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협심증이 있는 분이셨는데 이런 부분 외에 주관적인 증상, 그러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잠도 괜찮아졌고 머리도 맑아졌고 혈압도 안정화가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손발톱도 빨리 자라고요. 또 다른 분은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20회만 하셨는데도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젊은 분들도 계세요. 요즘은 젊은 분들도 동맥경화가 많이 있는데요. 어지러운 것 때문에 오셨던 분이셨는데 동맥경화가 많이 심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했고,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50대 다른 분은 수족냉증으로 오셨다가 동맥경화가 심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너무 심하셨죠. 4.9가 이제 40회 하셨더니 3.6 줄어들었고, 3.5에서 2.6 줄어들어서 또 한 사이클 이제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외에도 브레인 포브라고 하는 머리가 안개 속에 있는 느낌, 그리고 눈 침침함, 피로감, 불면,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